아니 내가 본 게 맞아요. 일단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수능 같은 경우는 범위를 7번인가 알려줬는데 모의고사는 따로 안 알려줬다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그거를 전달받았으면 니네가 알아서 알려줬겠지 나한테? 이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모든 이 번호를 무식하게 나가는 이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 뭐요? 봐봐. 나왔어요? 아니면 경기장 들어가면 다 있어. 5월 21일 날? 어제 나왔네요? 내 어제 봤나? 근데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줬는데? 이거를? 나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저는 몰랐어요. 그럼 네가 봤으면 나한테 알려줘야지. 아 내가 분명히 이거 범위 이거 알면은 내가 알려달라고 얘기했잖아 이 자식아. 아 이걸 뭘? 아 18년도 쓰는 거 나오고 17년도 쓰는 거 나오는 거야? 아 진짜 말도 안 했어. 너 몰라. 양아- 테드 아니야? 양아치네. 와 씨. 가만 있죠. 그럼 일단은 잠깐만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31번까지 진도를 했잖아요. 그럼 남은 진도가 33, 34, 38번 3개밖에 없는데요? 이게 맞겠죠? 야, 나 방금 전반에서 실컷 나 방금 전반에서 그럼 나 범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실컷 지금 수업했는데 어? 진짜. 아. 이게 6월 학교냐? 몰라 까먹었어요. 니네가 들어와서 보시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아 나 지금 메탈 나갔어. 아니 그러면 뭐야 8년도 18학년도 모의고사면 2017년 시행이고 17학년도면 또 16년도 시행이잖아. 그러면 그럼 자료를 또 만들어야 돼. 이게 맞아? 얘들아 나 대신 대비 안 하면 니네 알아서 나 하기 싫어. 그냥 저기 뭐야 알아서 공부하고 내가 그냥 변형 문제는 줄게. 변형 문제는 내가 거의 다 만들어 놨거든. 변형 문제 줄 테니까 그냥 알았어. 아 짜증나. 저도 뭐 망해라. 아 봅시다.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는 거.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는 거. 방금 전에 실거 야 그럼 아무도 몰랐냐 어떻게 17명 중에 재은이 말고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럼 이거를? 와 방금 전반에서도 열심히 썼거든. 되게 황망하네. 아 뭐 해야죠 뭐. 해야지. 일단 근데 나는 아직 진도가 이게 그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나는 아직 그 이제 지금 본 거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준비를 해놨거든요. 수능 자료. 그 18학년도 거. 일단 17학년도 거는 당연하지만 준비를 안 했습니다. 몰랐으니까. 근데 18학년도 거는 준비를 해놨는데 당연히 안 뽑아놨죠. 진도를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자 33번은 맞지? 아까 33, 34, 38이 됐나 내가?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네 그러면. 34번이 내가 미리 말할게.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심도 있게 진도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4번이 미리 말하면 작년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왔었어. 내가 이따가 한번 내볼게 그대로. 니네가 맞춰. 내가 작년 문제 거의 기억나거든 똑같이. 1년 전인데 워낙 임팩트가 센 문제였어갖고 기억이 나요. 내가 이따가 문제를 여기다 써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직접 맞춰봐요. 5점인가 그랬습니다. 참고로. 자 일단 33번 문제를 볼게요. 참고로 전반에서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 볼게요. 자, 이 거대 제약회사인 머크라는 곳에서요, 이 CEO인 케네스 프라이저라는 사람이 결심을 했는데 뭘 결심했냐면 초보장사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티베이트 나왔는데 이 모티베이트를 동사로 보면은 당연히 has executive가 목적어고 뒤에 나와 있는 초보장사가 목적격 보어겠죠. 얘로 하여금 투부정사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지. 그러면 executive는 이제 경영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경영진들로 하여금 더 활동적인 그런 역할을 이제 맡도록
이제 동기부여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짱인데 이 회사의 짱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 원장님이 이제 계신데 원장님이 계신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운영진 중 하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이쌤한테 이제 딱 한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혁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원장님으로 이제 비유해서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이 이제 로이 쌤한테 뭐 하라고 했냐면요. to do something radical. 그러니까 급진적인, 혁신적인 이런 뜻인데 혁신적인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혁신적인 걸 해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말이 애매하잖아. 혁신적인 걸 하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즉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라는 건데 어떤 아이디어냐? That would put Merck out of business. 자, 이 회사를 두는 거야. 비즈니스 밖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원장님 와서 나한테 이제 우리 학원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을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쉽게 말하면요. 사업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For the next 2 hours. 자, 다음 2시간 동안 그 경영진들이 working groups 이제 집단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일을 했냐면 pretend to 하면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죠. 뭐 하는 척 한 거냐면 be one of Merck's top competitors 하고 나왔으니까 이 회사의 최고 경쟁사들 되겠죠. 이 최고 경쟁사들 중 하나인 척 하면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장님이 딱 이게 나한테 지시를 주셨어. 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아이디어 불러보세요. 그럼 이제 난 생각하는 거야. 난 지금부터 이영신 원장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렉스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제 막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말이 이상해지는데. 자, 일단 에너지. 자, 에너지가 막 솟구쳤대요. 말이 좀 이상해지네. 저 말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경영진들이 이제 조금 이 회사에 불만이 많았나 봐. 막 에너지가 막 치솟아서. 전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에너지가 치솟았어요. 자, 뭐 하면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뭔가 개발해내면서 그 드럭스니까 이제 당연히 그 제약회사라 했으니까 그 약품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아이디어냐면 that would crush theirs. 여기서 theirs는 이제 소유대명사 그들의 것, 즉 그들의 회사를 말하는 거겠죠. crush는 뭔가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회사를 부셔버릴 아이디어야. 그리고 key markets they had missed라고 나왔는데 이 they had missed는 앞에 있는 요놈을 꾸며주는 거죠. 즉 그들이 놓쳤었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시장 뭐 이런 거를 좀 뭔가 이 부셔버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에너지가 막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제 막 생각한 거지. 내가 이영식 원장 어떻게 해야 렉스 강화 없앨 수 있을까? 렉스 강화는 일단 선생님들이 거의 다 남자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선생으로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자, then 그리고 나서 their challenge. 자, 그들의 도전 과제가 was to reverse their roles. 그들의 역할을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야. And 그리고 figure out. 알게 하는 것이었답니다. 뭘 알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figure는 앞에 있는 reverse랑 이제 병렬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역할을 뒤집어서 how 이하를 발견하는 것이었죠. How to defend against this threat.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에 대항해서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그럼 이제 레스康이 남자밖에 없으니까 뭐 남자 선생님 다 자른다? 뭐 이런 건가? 좀 얘기가 이상해지지만 자 넘어갈게요. 자, 즉 이러한 kill the company. 그러니까 회사 죽이기와 같은 이런 활동이 강력하답니다. 왜 강력하냐면 뒷내용을 좀 봐봐. 여기가 말이 좀 어려운데 그것은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를 재구조하냐면요. 뭔가 여기서 gain이라는 거는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구조화된 활동을 재구조화한답니다.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에서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회사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왜 번뜩이는 아이디어냐면은 왜냐면 그게 이미 요 내용을 봐봐. 이 그 손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망할까를 생각을 한 거잖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잘 우리 회사 제품이 잘 안 팔릴까. 그러니까 이제 손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수익 창출로 인해 구조화된 활동, 그러니까 이 구조화된 활동이라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익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체제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체제를 변환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 회사 무너뜨리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 있어서 강력하냐? 발전 또는 혁신에 있어서 강력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내용 이해돼요? 오케이? 자, 다음 거 볼게. 자, 그래서 보면 when deliberating은 이제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reflect on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입니다. 그 혁신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혁신 기회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 그 리더들은요, were inclined to take risks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be inclined to 동사 원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냥 tend to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be inclined to. 그래서 이 리더들은 위협을 무릅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데 낫이 붙었으니까 경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이 도전 정신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제 괜히 이제 잘못했다가 이제 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 좀 도전 정신, 좀 뭔가 take risk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사가 망할까? 이 회사 죽이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when they considered, 그들이 고려할 때 how their competitors, 그들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그들을 사업 밖으로 둘 수 있는지를, 즉 우리 회사를 우리 경쟁자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만약에 고려해 본다면, 그러면 그들은 깨닫게 될 거라고요. 뭐를? That it was a risk not to innovate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여기가 가주어고요. 그러면 혁신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혁신의 긴급함이 명백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약간 본문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교과서 1과였나요 아마? 그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걔랑 상당히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은,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의 시점으로 바라보면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관점에서 어떤 잘못된 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많죠. 근데 결국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보다는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어떤 게 단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부인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혁신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주제문이랑 뭐 요약 버전 두 가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34번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이 그러니까 전체 주제로 따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 글이. 근데 좀 문장이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문장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원래 빈칸 문제로 나왔었나 이게? 원래 빈칸으로 나왔는데 빈칸을 만약 변형한다면 뭐 예를 들어 주제나 요지나 이런 걸로 변형하면 좀 약해요. 왜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전체로 보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스페시픽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니네 학교 선생이고 이 34번 지문을 시험에 낸다면은 작년에는 서술형으로 나왔지만 올해는 객관식으로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어떻게 내냐면은 우리 모의고사 유형 중에 그 문제 있죠. 밑줄 쳐놓고 이 밑줄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라는 밑줄 내용 추론 문제 있죠. 그걸로 내기 딱이에요. 이게 진짜 딱이야 딱. 굉장히 내기 좋아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언하겠습니다. 너무 내기 좋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요. 잘 봐.
수학의 전체 역사가 is one long sequence. 하나의 긴 어떤 연속이랍니다. 연속. 어떤 거의 연속이냐면 그 taking 하고 나왔고요. 그 아래 보면은 and 뒤에 finding 나왔습니다. 병렬 구조예요. 그러면 the best ideas of the moment. 그 당시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finding 찾아내는 것의 한 긴 연속이래요. 뭐를 찾아내는 거냐면 새로운 확장 버전, 그리고 변형 버전, 그리고 적용 버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이 수학의 긴 전체 역사의 하나의 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얘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수학이라는 역사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제 이 당시의 수학, 예를 들어 뭐 1500년대의 수학이랑 지금 현대의 수학을 비교해 보자면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요 당시, 이 1500년대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뭐 개념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모인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아이디어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고 그 채택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확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수학 역사의 어떤 연속적인 거란 거죠. 이거가 이제 또 세대가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됐어? 이게 이제 수학 역사의 연속이랍니다. 자, 근데 이어서 보자면 Our lives today.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요, are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르답니다. From the lives of people 300 years ago. 그러니까 300년 전의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데요. 주로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르냐면 owing to. 뭐 때문에 다르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다르답니다. 어떤 혁신이냐면 required insight of calculus. 바로 미적분학이죠. 미적분학.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통찰력을 요구하는 그런 과학적, 기술적 혁신 덕분에 바로 300년 전 사람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과 그다음에 고드프리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발견을 했대요. 이 미적분학을요. 그래서 in the last half of the 17th century. 그래서 17세기의 그냥 후반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뭐 사실 시험과는 좀 무관하지만 재밌는 얘기. 여기에 그 뉴턴이랑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내가 그 얘네 국적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가 이제 나라가 다르거든. 그냥 몰라도 되는 지식이야.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야. 그 정식 이제 공식적으로는 원래 얘가 뉴턴이 원래 그거를 발견을 먼저 했었어요. 그 이제 미적분학을. 근데 이제 이 라이프니츠가 한 1, 2년 있다가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거든. 근데 이제 얘가 이 당시에 뉴턴은요 좀 뭐랄까 히키코모리였어. 집에서 맨날 짱 박히고 그냥 뭐 이제 뭐 논문만 쓰고 나가지도 않아.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이제 엄마가 어이구 이 웬수야 나가서 저기 뭐야 친구들 좀 만나고 좀 저기 논문 좀 발표하고 그러지. 아유 씨 왜 그래 엄마 이런 애였어.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이프니츠는 좀 약간 인싸였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딱 이제 그 미적분학을 이제 발견을 하고 나서 얘가 이제 학회에 발표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 이름으로 먼저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얘네들이 서로를 인정을 했어. 그래 뭐 내가 발표 안 한 거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뭐 장르의 차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는데 이 두 나라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지네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얘네 나라 사람들은 야 이 새끼 이거 완전 도둑놈이다. 우리 뉴턴이 먼저 해갖고 했는데 이걸 쏙 빼먹어갖고 지가 발표해? 이런 양아치 새끼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먼저 발표하든가 왜 안 하고 뭐 삐리리야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막 국가 간에 이제 싸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서로를 인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니츠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얘가 좀 빡쳐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왕립학회라고 해서 이제 로열 소사이어티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뭐 각종 그런 학문, 논문에 대해서 이제 뭔가 뭐 이런저런 뭐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논문 발표라던가 뭐 이런 걸 하는 곳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미적분학은 내가 발견한 거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가 그 쓴 논문을 가지고 이제 그 로열 소사이어티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얘가 이제 얘기할 생각이었지. 이거 뉴턴은
이거 몹쓸 놈이다. 지가 발표도 안 했으면서 그리고 나는 얘 거 베낀 것도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따지러 이제 간 거야. 갔어. 그래서 가서 그 로얄 소사이티 문 딱 열고 들어갔죠. 아 이제 그 의장이 있을 거냐? 그 로얄 소사이티 의장인데 의장님 저 너무 억울해서 왔는데요 해갖고 딱 봤는데 그 의장이 뉴턴이에요. 그 의장이 뉴턴이었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어서 와. 로얄 소사이어티에 오는 건 처음이지 이러면서 딱 와갖고 당연히 얘가 받아들여 줬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줬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고 뭐 쓸데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얘네가 이제 그 발견을 했는데 뒷내용을 보자면 그러나 그 역사의 연구가 이제 뭘 드러내줬냐면 대자리아를 드러내줬어. 자 수학자들이 요 문장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미리 표시할 거야. 아니다. 미리 표시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한번 더 할게. 그 수학자들이 had thought라고 지금 대과거 시제가 나왔잖아. 이 대과거 시제는요 앞문장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발견한 그 시점 있잖아. 그 시점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수많은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그 미적분학의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미 생각했었다고. 언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등장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그 독자적으로 미적분학을 발견했다고는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비스무리한 게 있었다 이거야. 있었는데 단지 얘네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해놨다 그냥 요 정도만 되는 거지. 얘네가 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문장인데 여기에서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잘 봐요. 뉴턴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냐면 this flowing reality, 이러한 흘러가는 현실을 인정했대요. 이러한 흘러가는 현실이 뭘 말하는 건데요? 그 이제 이전 세대의 수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한 것뿐이다 이런 거 이걸 인정했다 이거야. When he wrote, 그가 썼을 때, 자 뭐라고 썼는가? 일단 해석해볼게. If I have been farther than others,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뭐 때문이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 이게 직역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됩니다. 작년 시험에서 나왔던 거 거의 똑같이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요. 1년 전이라. 근데 대충은 기억납니다.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밑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쓰는 게 영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Newton was able to discover calculus. 그 다음에 owing to 밑줄.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어요. 이게 작년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걸로 나왔었고요. 5점인가 그랬던 걸로 같아요. 5점인가 4점인가 아무튼 그랬고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도 기억나요? 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요. 단어는 뭘 쓰는 거였냐면 who 그리고 힘을 쓰는 거였습니다. 이 두 단어를 꼭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10에서 15단어로 써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요. 본문에 있는 표현만 사용하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어형 변화 필요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내 기억력에 칭찬해. 작년이었어요. 자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과연 정답자가 나올지. 그 앞 내용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저런 내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은 부분 점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맞춰서 10에서 15단어로 써야 됩니다.
써봤어? 못 썼어? 다 썼어? 봐봐. 정답. 정답. 재윤이 정답. 5점. 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약간만 좀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또 혹시 미리 풀어본 거 아니니? 너무 빨리 풀어갖고 의심이. 아, 뭐 포기야. 얼른 해봐. 써봤어? 아직 안 써봤어? 자, 아직까지는 답을 아직 못 쓰신 분들이 좀 많네요. 재은이는 일단 토치 하나 안 틀리고 받았습니다. 완벽한 정답이었어요. 완벽한. 대단한데? 어떻게 맞췄지 이걸? 다 써봤어? 네. 보자. 틀렸어요. 자, 시간은 한 2분 정도 더 줄게요. 그리고 답 발표합니다. 쌤 본문 본문에 있는 단어만. 무조건. 네. 본문에 있는 단어만 사용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험에. 제발 맞추죠. 저는 경험이 없어요. 니네 학교 스타일이 이래요. 니네 학교 스타일이. 딱 니네 학교 스타일이야. 이렇게 영상 내는 게. 그 저동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막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쓴다거나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꿔 쓴다거나 이런 문장 전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니네 학교가. 그래서 서술형, 저동구에서 서술형을 잘하려면은 어법과 영작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써봤어? 아직? 지현이 써봤어? 네. 아니 근데 응. 힘이 어려워. 경민이 혹시 다 써봤니? 아니요. 어디가 지금 요 상태인 거잖아 지금. 위에 썼구나. 이걸 못 봤어. 이게 아예 없는 줄 알았어. 미안, 잘못 봤어. 그러면 거의 똑같아요. 99%. 만약에 99%라고 할게요. 부분 점수를 만약 안 준다면은 틀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맞게 해줘야 돼요. 이 정도면 맞게 해줘야 되는데, 맞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동구라면. 안국고 이런 데는 맞게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얘네 학교는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썼고 99점이야.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재은이가 아직까지 100점이고. 그다음에 써봤어? 여기 보자. 99점. 99점. 잘했다. 자, 막 다 힘들죠. 자, 이제 다 발표합니다. 발표할게요, 이제.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생영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문제에서 이 내용을 알고 풀면 되게 쉬워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뭔 말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못 풉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요 the shoulder of giants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거인의 어깨.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뉴턴이라고 써있다. 그러니까 뉴턴 이전 세대의 수학자들의 뛰어난 지식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어? 이렇게 보면 돼요. 좀 풀어서 말한 겁니다. 뉴턴 이전 세대의 수학자들의 이제 좀 뛰어난 그런 지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앞 내용은 어려운 거 없잖아. if 절에 있는 거. 이건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러니까 if 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거는 하고 나왔잖아.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는 건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당시에 다른 수학자들에 비해서 내가 한 발 더 먼저 미적분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됐어? 이거 말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한 발 앞서서 미적분학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다 뭐 덕분이다? 나의 이전 세대의 수학자들의 뛰어난 지식에서 난 그냥 숟가락만 얻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뉴턴은 was able to discover 발견할 수 있었다고. 미적분학을요. owing to 뭐뭐 덕분에야. 자, 내가 아까 전에 위에서 얘가 뭐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다? 이거 뉴턴 이전 세대 수학자들의 뛰어난 그런 능력치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다 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문장이죠. 바로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여기. 요 대절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요거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일단 단어 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owing to가 잘 알다시피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주어 동사로 나왔으니까 절의 형태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문법적으로 틀리겠죠. 그래서 to를 쓰라고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냐? 일단은 mathematicians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아까 그 우리 두 친구 99점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아주 별거 아닌데 관사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The mathematicians. 관사를 왜 붙여줘야 되냐면요. 관계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우리가 관사를 붙여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후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뒷내용 그냥 사실상 똑같아요. add, thought. 그 다음에 of, all, the essential elements. 똑같죠? 지금까지 쓴 거? of, calculus까지.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힘 써야 되겠죠? 여기 before 있잖아요. 근데 before 뉴턴 나왔으니까 before 힘만 쓰면 되겠네요. 됐어? before 됐나?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아까 재윤이가 아주 빨리 풀었고 지금 제가 쓴 정답이랑 완전 일치하게 똑같이 쓰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보자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전치사니까 다시 한번 뒤에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만큼이 관계사절이야.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the mathematician이라는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문법적인 하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건 who 썼고 힘 썼죠. 게다가 단어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단어. 됐어요? 단어 수 맞죠? 본문에 있는 표현 요거 그대로 썼죠. 모든 조건 다 맞죠? 됐어요? 내용적인 거 볼까요? 얘가 뭐 덕분에 이 미적분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요? 그 이전에 미적분학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생각했었던 수학자들 덕분에. 됐나요? 내용 딱 떨어지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아직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내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잖아. 작년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만 알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이게. 근데 나는 오히려 올해는 이 부분이 객관식으로 나온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그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내면 딱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 요거. 여기를 밑줄을 쳐놓는 거야. 밑줄을 쳐놓고 이 밑줄이 의미하는 바를 골라라라는 식으로 밑줄 내용 추론 문제로 내는 거지 객관식으로. 근데 객관식으로 낼 때는 당연하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쓸 리가 없겠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요. 당연히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쓰겠죠. 패러프레이징해서 보기문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이전 세대, 그러니까 이전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generation 막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ancestor 뭐 이런 단어로 약간 좀 돌려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 세대의 어떤 그 닦아놓은 기반 덕분에 뭐 이런 식으로 닦아놓은 기반 덕분에 그가 이제 그 미적분학을 발견할 수 있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요 내용, 요 노란색 내용 있잖아. 우리 서술용으로 쓴 부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아마 밑줄 내용 추론 문제로 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문장 자체가 일단 비유적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비유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내기 너무나 좋은 문장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문장의 내용을 너네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영어를 안 써도 되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글로 이렇게 써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은 다 껌이에요. 다 껌이야. 여기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문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다 지울게. 어차피 너네 우리 그 진도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은 내가 작년 기출을 좀 보여줄 생각이거든요. 근데 작년 기출 이번 니네 내신 대비 범위가 작년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는 이제 중간고사 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작년 기말에 나왔었어요. 요 지문. 그래서 물론 이제 수능 지문이나 이런 거는 작년에는 안 나왔었는데 이제 겹치는 부분들 좀 어떻게 나왔는지 참고하라고 제가 이제 진도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어서 보자면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케머비 떠올려냈습니다. 그들의 번뜩이는 통찰력을요 본질적으로 동시에 떠올려냈답니다. 왜냐하면은 it was not a huge leap. 그게 뭐 거대한 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From 뭐로부터? What was already known.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그 수학자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그냥 숟가락 잘 얹은 것 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그래서 creative people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 자, 동격 부분 나오죠 여기까지. 심지어 ones who 이 who는 얘 꾸며주는 거. who are considered geniuses. 그러니까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이 start as non-geniuses. 그러니까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take baby steps from there. 거기서부터 이제 아기 걸음마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아기 걸음을 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주제문 그리고 요지까지 해갖고 나왔습니다. 위대한 발견들은 언제나 이전에 존재했던 뛰어난 생각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이 글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8번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작년에 38번 봅시다. 이 지문도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보니까 기억나네요. 근데 이건 좀 임팩트 있는 그게 아니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빈칸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좀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약간 그 어떤 개념에 관련된 거여갖고 한번 보실게요. You're in a train. 너가 기차에 있답니다. 어떤 기차냐? Standing at a station. 한 역에 정차해 있대요. Next to another train. 또 다른 기차 옆에요. 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거죠. Suddenly, 갑자기 you seem to start moving. 너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답니다. But 그러나 그때 너는 깨닫습니다. 대절이야를요.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너는 실제로는 전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답니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뭔 개소리야. 다음 내용을 보면 it is a second train tha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쓰여 있죠. 바로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대절이야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대절이야 그 반대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기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두 번째 기차. 아까 이제 기차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죠. 기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쳐봐. 근데 나는 정차에 있어.
근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 그럼 우리가 창문을 봤을 때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럼 마치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제 바깥 상황만 보면. 그렇죠? 이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일루전이 착각이 works the other way too.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작동을 한다는데요. 자, 다른 방식이라는 건 그럼 반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가는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을 보자면 You think, 너는 생각합니다. The other train has moved. 그러니까 다른 기차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only to 부정사 나오는데 이 부분 잠깐 보자면 우리가 이 콤마 찍고 only에 이제 to 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은 그 부사적 용법에 결과를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결과를 의미할 때 해석을 그래서 뭐뭐하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해석을 안 하고 이 only를 but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but이라고. 됐어? 그래서 only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그러나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나 뭐뭐하다. 됐니? 결과적 용법이에요. 뭐 이게 어법적인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콤마 only to 동사 원형하면 그러나 뭐뭐하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다른 기차가 움직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to discover 발견했답니다. 깨닫게 됐답니다. 대절이어를요. 자, 대절이어가 뭐냐? It is your own train that is moving. 또 강조 공문입니다. 이거 수식어 아니에요.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움직이고 있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의 기차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보일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를 또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it can be heard 어려울 수 있는데 to tell the difference.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기서 tell은 구별하다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between apparent movement and real movement. 그러니까 외관적인 움직임과 진정한 움직임,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 사이에서 구별하는 건 어려울 수는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울 일은 없겠죠. 왜냐면 이제 뭐 진동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딱 그 역사 이 역 안쪽 내부를 보면 그냥 딱 보이잖아. 이렇게 막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구별하기 어렵지는 않을 텐데, 진짜 그 지하철에 사람이 아무도 안 타고 아무런 소음도 안 나고 진짜 이렇게 그런 상태라면 되게 정적인 상태라면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It is easy. 쉽답니다. 가져오진 거고요. 아니네? 가져오진 적 아닌가? 일단 볼게요. If your train starts with a jolt. 그래서 이 jolt라는 게 약간 그 덜컥거리는 걸 jol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덜컥거리면서 당신의 기차가 출발한다면 물론 but not if your train moves. 만약 당신의 기차가 아주 very smoothly, 그러니까 부드럽게 움직인다면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거 여기서 그럼 가져진 적 아니라 그냥 그것이네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여기부터 해갖고 but하고 이제 not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not은 뭐랄까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일단 내용을 한번 좀 다시 볼게. 너의 기차가 덜컥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쉽다. 그럼 그것은 쉽다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구별하기 쉽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주어진 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여기에 to tell difference가 생략된 거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게 생략된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별하는 거는 쉽지만 또는 너의 기차가 매우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또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쉽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니까 요 not 부분도 어떻게 생략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It is not easy to tell difference 이렇게 생략된 거겠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it is easy to tell the difference 이게 다 생략된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생략된 거.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to tell difference가 다 생략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덜컹하고 움직인다면은 당연히 이제 내 몸에 이제 느껴지니까 우리 기차가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게 뭐 그냥 움직이는지 마는지 이걸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when your train overtakes a slightly slower train. 그러니까 너의 기차가 약간 더 느린 기차를 overtake 할 때, 따라잡을 때 너는 can sometimes fool yourself. 그러니까 때때로 너 자신을 속일 수 있답니다. into 뭐 하는 것으로? thinking 생각하는 것으로 속일 수 있답니다. 뭐를 생각하느냐? 뒤에 대생략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도록 속일 수 있답니다. 너의 기차가 is still. 여기서 still은 이제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지에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 트레인 기차가 천천히 backwards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여기서 backwards라는 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기차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움직임에 대한 상대적인 거를 말하는 거겠죠. 상대적인 거. 이게 제가 과학 공부한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상 그 상대성 이론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 내가 과학 공부한 지 오래돼요. 이런 문과들. 그래서 이과손 들어봐. 이과손. 지원이랑 경빈이밖에 없어? 자, 상대성 이론이랑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 경빈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근데 왜 말을 안 해 자식아? 어쨌든 자 사실 근데 상대성 이론은 이제 양자역학 쪽에 가까운 개념이니까 요거랑은 좀 다르겠죠. 물리학 개념이죠 이건 사실. 물리학이라기보다 좀 느낌? 그냥 느낌이잖아 느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또는 이제 내가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너가 이제 기차 안에 있을 때 그 외관상의 움직임 그리고 실제 움직임 간의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차의 어떤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글이 주제나 이런 요지나 요약이나 이런 문제로 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게 오히려 주제문으로 내기 상당히 좋은 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